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당신이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지은이는 일본의 의사이면서 의대 교수, 그리고 일본 체육협회 공인 스포츠 닥터인 고바야시 히로유키입니다. 출판사는 타커스입니다. 책값은 14,000원, 총 페이지 수는 275쪽, 초판 일쇄 발행은 2018년 11월 7일입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졌을 때 분위기 파악을 못해 실수를 저지르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등 이른바 잘못된 말투를 쓰게 된다. 말투를 좌우하는 정체는 바로 자율신경이다. 그럼 자율신경이란 무엇일까? 자율신경은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한다. 자는 동안 호흡을 조절한다. 더우면 땀을 배출하여 체온을 내린다. 추우면 닭살이 돋아 체온이 빼앗기는 것을 막는다. 눈이 부시면 눈을 감는다. 뜨거운 것을 만진 순간 손을 뗀다.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뻗은 모든 혈관을 조절하는 것이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 있다. 차에 비교하면 교감신경은 엑셀러레이터로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 부교감 신경은 브레이크로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이 둘은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교감 신경이 더 높아지면 우리는 흥분 상태가 되고 반대로 부교감 신경이 더 높아지면 편안한 상태가 된다.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10대 10으로 둘 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율신경의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 교감신경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부교감신경이 혈관을 이완시키는 현상이 교대로 일어난다. 그러면서 혈관의 맥박이 리듬감 있게 뛰고 혈류가 부드러워져서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이 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은 시간별로 변동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침에서 낮까지는 교감신경이 더 높고 저녁부터 밤까지는 부교감신경이 더 높다. 안정적인 말투와 기분 좋은 대화를 위한 10가지 방법이 있다. 1. 천천히 말하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천천히 말하기다. 천천히 말한다는 것은 깊게 호흡하면서 말한다는 뜻이다. 천천히 말해서 호흡이 깊어지면 질 좋은 혈액이 몸속 구석구석까지 전달된다. 머리와 몸이 맑아지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빨리 말하면 호흡이 깊어지지 못한다. 얕고 빠른 호흡은 교감신경의 작용을 상승시킨다. 2. 등을 꼿꼿이 세우고 말하기.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등을 꼿꼿이 세운 자세가 중요하다. 걸을 때는 물론이고 책상 앞에 앉아 일할 때나 식사 중에도 자신의 등이 꼿꼿이 펴져 있는지 의식할 필요가 있다. 등을 바로 세우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기도가 곧게 펴져서 호흡도 저절로 깊어진다. 3. 웃는 얼굴로 말하기. 마음이 초조할 때, 극도의 압박감을 느낄 때 특히 권하는 방법이다. 웃는 얼굴로 말하면 부교감 신경의 작용이 활발해져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잡힌다. 억지 미소로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반대로 화를 내면 부교감 신경이 급격히 내려간다. 혈액도 끈끈해진다. 의사인 나는 날마다 많은 환자를 만나는데 그때마다 의사가 웃는 얼굴로 대하면 환자의 회복이 빨라진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4. 억양을 넣어서 말하기.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빠졌을 때 분위기를 바꾸려면 단조로운 말투보다 억양을 넣어서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상대가 불같이 화를 낸다면 정말로 면목 없습니다 하고 조금 과장된 느낌이 될 정도로 억양을 넣어서 말해보자. 5. 1대2 호흡법으로 말하기.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도 집중하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한 번 들이쉬고 2번 내쉬기, 즉 1대2 호흡법을 한다. 1대2 호흡법은 무척 간단하다. 1. 3, 4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신다. 2. 6에서 8초간 입을 오므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뱉는다. 이때 숨을 내뱉을 때 최대한 천천히 길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을 5회에서 7회 반복한다. 6. 긍정적으로 말하기.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여 분노와 불안,
긴장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투를 쓰면 부교감 신경을 높일 수 있다. 7. 상대방의 예상 깨뜨리기. 기분이 상하거나 불쾌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말투를 쓸 수 있을까? 이럴 때는 상대방의 예상을 깨뜨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약간의 농담이 섞인 말투를 쓰는 것이다. 물론 상대방과의 관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8. 먼저 칭찬하기. 화낼 상황이라도 일단 잘한 것부터 칭찬해주자. 칭찬을 먼저 받은 사람은 부교감 신경이 높아지고 혈류가 좋아져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잡힌다. 9. 쓸데없는 상상 하지 않기.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처럼 말을 꺼내기 전에 괜한 상상을 하지 말고 속으로 괜한 상상을 하지 말자라고 다짐해보자. 10. 먼저 말하지 않기. 주위 상황을 유심히 살펴서 내가 설 위치를 파악하고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답하는 스타일이다. 상대방이 질문했을 때만 대답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수 없이 적절한 말투를 사용하게 된다. 이 모든 말하기의 비결 중에 핵심은 천천히 말하기이다. 명의 중에 말이 빠른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경험이 풍부한 명의는 자신이 말을 빨리 하면 주위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지고 그것이 실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안다. 나는 대기업 CEO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꽤 많은데 그들 역시 대부분 말이 느리고 정중하다. 지극히 평범한 내용도 느릿느릿 말하면 묘하게 설득력 있게 들린다. 프레젠테이션이나 면접 등 말하는 것이 중요한 자리에서는 천천히 말하기가 더욱 효과적이다. 천천히 말하면 말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느리게 말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잡히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를 두고도 좋은 목소리라고 인식하게 된다. 반면 빠른 속도로 쉴 새 없이 말하면 듣는 이의 자율신경이 흐트러져서 좋은 목소리라고 인식하기 어렵다.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들리기 쉽다. 따라서 중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천천히 느긋하게 말해야 성공할 수 있다.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우아함과 젠틀한 인상을 주고 쉽게 신뢰를 얻는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혼을 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한다. 긴장과 불안이 커져서 실수를 냉정하게 돌아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부하 직원을 꼭 혼내야 할 때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3가지에 유의해야 한다. 1. 잘못했을 때 바로 혼내기. 2. 짧게 혼내기. 3. 1대1로 혼내기. 나는 스포츠 닥터로서 최고 기량의 선수들을 많이 만나왔는데 이 사람은 성장하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유형은 다음의 2가지였다. 1.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 2. 과묵하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 두 유형의 공통점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 대처는 다르다. 1번 유형은 그런데 이 부분 말인데요 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상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다. 2번 유형은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후에 묵묵히 실행에 옮긴다. 이런 사람은 가르쳐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착실하게 성장한다. 나는 알겠습니다라는 말이 무척 좋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을 들으면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그런 다음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상대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다. 교섭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해서 이때다 싶을 때 단번에 승리를 거머쥐려면 일단은 말을 아껴야 한다. 상대가 먼저 말을 하게 만들어야 교섭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첫 번째 교섭 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교섭 때는 30%까지로 전체 달성 목표의 범위를 좁혀두는 것이다. 두 번째에는 70%, 그리고 마지막에 100% 달성. 이것이 교섭의 황금 법칙이다.
처음부터 너무 깊이 파고들면 교섭에서 실패한다. 부탁할 때는 급한 일일수록 정중한 말투로 천천히 부탁하는 것이 결국 일을 빨리 진행하는 비결이다. 부탁하는 쪽이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으로 끝이다. 부탁하는 사람이 허둥대면 상대방도 난처하게 되고 아니 나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게 된다. 잘못을 했을 때는 변명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잘못을 100%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했을 때는 시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아니요라고 말해야 할 때는 확실하게 아니요라고 말하자. 그러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혈류가 좋아져서 몸의 능률이 올라간다. 상점에서 점원이 말을 할 때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상당한 위력이 있다.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오히려 상대를 살짝 밀쳐내는 말투이다. 손님은 자신이 주도권을 갖기를 바라므로 사고 싶은 욕구를 자극받은 다음 선택권이 넘어오면 순순히 욕구에 따르게 된다. 나 역시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잘 고민해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 최고의 수술법을 설명하지만 어쨌든 메스가 몸에 닿는 당사자는 환자 자신이다. 환자 스스로 신중하게 생각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절대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은 환자 가족에게 지금부터 처치에 들어가야 하니 나가 계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때때로 큰 소리가 오가기도 한다. 이럴 때는 평소보다 더 정중히 천천히 부탁해야 한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처치에 들어가야 하니 저쪽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의료진이 눈을 맞추면서 차분하게 천천히 말하면 가족의 자율신경이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 그리고 환자를 빨리 치료하려면 자신이 자리를 피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다. 긴급한 상황일수록 더 천천히 그리고 정중하게 말해야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암 선고를 내릴 때 이렇게 말한다. 암입니다. 하지만 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나빠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암이란 끝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병이에요. 의사의 사소한 말투 하나에도 환자는 식욕이 떨어지고 변비나 노이로제에 걸리는 등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 나는 의사로서 이러한 사실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인다. 어떤 경우에는 말투가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연 클리닉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담배를 꼭 끊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검진만은 꾸준히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은 담배를 끊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기뻐하면서 정말 그래도 되는지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빨리 금연해 하고 닥달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다. 금연할지 말지 그 결단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이 포인트이다.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지만 남이 재촉하면 괜히 반항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 마음이다. 상대방을 밀어붙이지 않으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말투를 쓰면 상대방은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 소중한 사람이 식욕이 없어서 밥을 먹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말을 건네겠는가? 안 먹으면 안 돼. 이 말은 전형적인 금지어이다. 이럴 때는 먹고 싶어지면 말해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낫다. 이 말은 꼭 먹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상대를 해방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 자율신경이 바로잡히고 식욕도 회복될 수 있다. 상대방을 말로 몰아붙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빨리 해 라고 한다. 이럴 경우 부모의 흐트러진 자율신경이 아이에게 전염된다. 내가 부모에게 불안을 완화해주는 말투를 쓰면 그것만으로도 아이의 상태까지 나아지곤 한다. 영국에서는 아이에게 빨리 해 라는 말도 하지만 take your time, 내 페이스대로 해, don't rush,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해 라는 말을 더 많이 한다. 아이의 흐트러진 자율신경을 바로잡아주는 것이다. 배우자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존재다. 안락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바로 다음의 두 단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고마워, 미안해, 감사와 사과는 소통을 위한 궁극의 처방이다. 말에는 상대방의 느낌과 자신의 느낌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내가 말을 한 순간에 상대가 어떤 느낌을 받는 동시에 나 자신도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예컨대 출퇴근 시간 지옥철에서 발이 밟혔을 때 어떤 놈이야 하고 말하는 것과 아프네 하고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전자는 화를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다. 후자는 단순히 아프다는 사실을 혼잣말처럼 내뱉는 화법이다. 아프다는 생각을 꾹 참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 스트레스를 발산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 또한 듣기의 달인이 되면 무슨 말을 들어도 끙끙 앓지 않는다. 부정적인 내용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 내가 듣기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컨대 상사가 이제 겨우 다 했어? 너무 늦었잖아 하고 말했을 때 늦었지만 해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도저히 긍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 없을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법륜스님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화를 내고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칭찬을 하고 좋은 말을 해줄 때도 저 사람이 기분이 좋은가 보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나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였죠.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유명 뮤지션이 콘서트를 하는 중에 관중석에서 기분 나쁜 야유가 날아들었다. 그러나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난 저런 말 신경 안 써. 저 녀석 분명 내일 회사에 가면 나랑 얘기했다고 자랑할걸? 콘서트 홀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고 더 이상 야유가 날아들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이다. 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머릿속으로 슬쩍 넘기지 말고 눈을 꼭 감고 5분 동안 자기 자신을 대면하면서 실제로 소리를 내어 대화하기 바란다. 포인트는 직접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암 선고를 받고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스스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 최악의 결과네. 왜 암에 걸린 걸까? 하지만 국민의 절반이 암으로 죽는다잖아. 그건 그래. 나만 이런 감정을 맛보는 건 아닐 거야. 맞아. 차라리 조기에 발견한 것이 다행이야. 신이 아직 나에게 살 기회를 준 건지도 몰라. 배부른 소리 하면 안 돼. 울면서 지내는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맞서는 게 나아. 암을 극복하면 두 번째 삶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야겠어. 내가 이 책을 통해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은 잘못된 말투 때문에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이 바로 말투이기 때문이다. 말투의 비밀은 자율신경에 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첫째, 깊은 호흡, 둘째, 느린 말, 셋째, 여유로운 마음, 이 순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호흡을 하고 느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야 느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자율신경을 바로잡으면 말투가 바뀐다.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면 그때그때 다른 말투가 나온다. 말투와 자율신경은 이어져 있다. 자율신경의 이상적인 균형비는 10대 10. 젠장 하고 말하는 순간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다. 프로 운동선수와 명인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잡혀 있다. 의학적으로 접근해야 말투를 고칠 수 있다.
자율신경과 몸과 마음의 관계는 의학적으로 입증되었다. 2장. 말투로 자율신경을 조절한다. 상대방의 자율신경을 지켜주는 말투. 말을 내뱉기 전에 의식해야 할 8가지 요인. 감정을 배제하고 자신의 그릇 키우기. 컨디션은 시간대에 따라 다르다. 중요한 회의는 오전 8시에서 10시 혹은 오후 4시에서 6시에. 3장. 안정적인 말투와 기분 좋은 대화의 비밀. 자신의 말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 안정적인 말투와 기분 좋은 대화를 위한 10가지 방법. 1. 천천히 말하기. 2. 등을 꼿꼿이 세우고 말하기. 3. 웃는 얼굴로 말하기. 4. 억양을 넣어서 말하기. 5. 1대2 호흡법으로 말하기. 6. 긍정적으로 말하기. 7. 상대방의 예상을 깨뜨리기. 8. 먼저 칭찬하기. 9. 쓸데없는 상상하지 않기. 10. 먼저 말하지 않기. 4장. 천천히 말하면 분위기가 바뀌고 인생이 달라진다. 천천히 말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경험이 풍부한 명인은 천천히 말한다. 천천히 말하면 회의에서 실수하지 않는다. 천천히 말하면 신뢰를 줄 수 있다. 천천히 말하면 말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천천히 말하면 좋은 목소리가 나온다. 천천히 말하면 활력이 생긴다. 천천히 말하면 밀당의 고수가 된다. 천천히 말하려면 천천히 말하기를 의식해야 한다. 5장. 인간관계가 술술 풀리는 말투. 초진 환자에게는 사는 곳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힘내세요가 아니라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이언츠에게 대역전의 빌미를 준 잘못된 말투. 스마트한 겸손이 성공의 비결. 부하 직원의 업무 능력을 확 끌어올리는 방법. 부하 직원을 혼낼 때의 3가지 규칙. 화내기와 혼내기를 혼동하지 말자. 성장하는 사람은 명확하게 말하거나 과묵하다. 망설임을 끝내는 말, 알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마음이 놓이는 말투로 말한다. 6장. 교섭을 유리하게 이끄는 말투. 먼저 입을 떼는 쪽이 진다. 첫 번째의 30% 달성을 목표로 삼기. 급할수록 돌아가야 성공한다. 부탁할 때는 200% 설명한다.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자신과 싸워 이기기. 변명하지 않고 간결하게 사과하기. 잘 고민해보세요 라며 상대에게 주도권 넘기기. 진찰할 때의 교섭 테크닉. 긴급 상황을 극복하는 말투. 7장.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말투. 상처를 주는 말투에는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다. 올바른 말투로 자신과 상대방의 건강 지키기. 암과 맞서 싸울 힘이 생기는 선고 방식. 금연 클리닉에 온 사람에게 담배를 끊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다. 만성 변비가 완치된 변비 클리닉에서의 말투. 상대가 식욕이 없을 때는 먹고 싶어지면 말해. 8장. 가족 사이가 돈독해지는 말투. 부모의 말투가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 빨리 해라는 말은 금물. 아이를 야단칠 때는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렴. 왜 잘못된 행동인지 함께 생각하기. 결과보다 노력을 칭찬하라. 공부해라 하고 말해도 소용없다. 남이 아닌 자기 자신과 경쟁하게 만들기. 아사다 마오를 다시 일으켜 세운 코치의 한마디. 부부 사이를 한층 깊게 만드는 말. 고마워와 미안해. 부부 사이에 해서는 안 될 말. 9장. 일이 술술 풀리는 메일 속 말투.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는 말 이상으로 자율신경을 무너뜨린다. 메일은 간결하게 쓰는 것이 원칙. 화날수록 이모티콘을 쓰자. 고마운 마음을 전할 때는 집요할이 많지 형태를 남기자. 글씨를 정성스럽게 쓰면 말투도 달라진다. 10장. 삶이 윤택해지는 말투.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내게 힘이 된 말. Take it easy. 혼잣말로 자신을 컨트롤하기. 인생을 헤매는 사람을 격려하는 말. 조급하게 굴 필요 없어. 11장. 듣기에 달인이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 언어 공격에 대한 방어법을 익혀라. 듣기에 달인이 되면 무슨 말을 들어도 끙끙 앓지 않는다. 불쾌한 말은 웃으면서 한 귀로 흘리기.
손바닥을 쫙 펼치면 듣기에 달인이 된다. 화를 자각하면 50%는 가라앉는다. 부당한 질책은 알겠습니다로 적당히 받아넘기기. 12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 자신에게 어떻게 말을 걸 것인가. 타인의 질책을 그대로 자신에게 던지지 않기. 싫은 상대는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여기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 하고 싶은 일 목록을 만들어 삶의 목표 찾기.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 13장. 스트레스 없이 기분 좋게 말하기 위한 8가지 습관. 마음의 여유가 올바른 말투로 이어진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워 라고 말하기. 하늘 올려다보기. 인사는 천천히 씩씩하게. 자주 물 마시기. 한숨 쉬기. 딱 한 곳만 치우기. 자기 전에 일기 쓰기. 지금까지 나는 당신이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습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